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짱이맘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지금 목에다가 목수건도 두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오늘 하루 좀 쉴까 생각하다가 또 초보맘이들이 댓글에 다육이들이 거실에 들여놓는다 하는 거실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또 노파심에 잠깐 나왔어요.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셔도 되도록이면 짧게 오늘 말씀드리고, 어젯밤에 영하 2도에 신문지 이불 덮고 잔 아이들 아무 이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작년만 해도요. 요맘때쯤이면 뭐 엄마들이 덮어주는 걸 깜빡했다, 뭐 또 온도계 확인을 못했다, 뭐 이런저런 일로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잠깐 집에 와가지고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조금 틀어놓으니까요. 오늘은 냉해 입었다 소식이 아직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하 1, 2도에 이 화분 속의 수분이 꽉 찬 상태가 아니라면 얼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 추위에는 얼지 않는답니다. 저도 저녁에 와서 덮개를 짝꿍이 아침에 일찍 열어줬어요. 아침에 일찍 열어주고 바람 쐬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물관수 한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좀 키우고 물이 그렇게 뭐 충분히 먹은 것 같진 않아요. 애들이 벌써 말랑말랑하고요. 하엽지는 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요즘 하엽 정리를 좀 안 했더니 얼굴마다 하엽을 전부 하나씩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물 관수해도 하엽을 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어젯밤에 잘 보낸 것 같아요. 굳이 신문지 이불을 덮지 않아도 그냥 견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요, 저 밑에 미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이거 하나를 꺼내서 올렸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쁘죠? 뮤즐리랍니다. 뮤즐리를 좀 어릴 때 데리고 왔고 조그말 때 데리고 와서 요 밑에 미니 거리대에 나가려면은요, 요 난간과 난간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여야 돼요. 덩치가 크면 못 나가요. 근데 저는 베란다에서 대부분 다 작게 키우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로 들락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지금 하나 겨우 꺼냈어요. 요렇게 나갈 때는 좀 쪼만해서 이렇게 마른 상태로 나가서 편안하게 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아이를 조금 꺼내서 올리려고 하니까요, 얼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겨우 나오는 거 있죠. 입장이 다칠 뻔했어요. 이렇게 만져서 키우려가지고 겨우 꺼냈습니다. 이것도 거리대 위 칸하고 아래 칸하고도 이 햇빛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은 잘 다져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전에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날이 춥다고 뮤즐리가 색감은 이렇게 들었네요. 아주 이쁘게 들었습니다. 물관수도 적당히 먹은 상태예요. 이걸 이제 햇빛에 다져가지고 약간 얼굴을 좀 짤뚱하게, 저는 등치를 조금 줄이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짤뚱하게 그렇게 좀 다지고 싶어서 요 우익칸으로 조금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거리대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키핑장으로 저 같은 경우는 키핑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치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안쪽에서 또 햇빛 못 봐가지고 물도 안 들고 못생긴 아이들, 뭐 이렇게 저렇게 선별해가지고 겨울 나기 위해서 키핑장으로 조금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나가죠. 이제 어디고 베란다로 들어오려면 이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육맘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노숙을 하고 거리대 생활을 하고 했던 아이들은 겨울나기 장소 중에 저는 물론 이제 키핑장이 제일 좋아요. 키핑장이 제일 좋긴 하지만 거기는 뭐 온도 관리, 바람 관리, 햇빛도 좋고, 그런데 키핑장이 없으시거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나라의 키핑장이 그렇게 뭐 많이 있진 않거든요. 가고 싶어도 키핑장이 없어서 못 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란다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저는 다육이 키우는 데는 진짜
베란다만한 최적의 장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부터 베란다에서 시작을 했고 베란다에서 지금까지 키워오고 하지만 베란다라고 해서 키핑장보다 못생겼다? 글쎄요.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고 조금은 관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겨울나기만큼은 키핑장 다음으로 저는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베란다는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아주 진짜 옛날 구옥 오래된 집에 위풍이 심해도 이 삼면이 벽으로 가려져 있고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이 있어서 바람막이가 충분히 되잖아요. 제가 어제 노트 필기를 보니까 이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온도가 저도 지금 최근에 어저께 영하 1도 2도라고 해도 유리창에 성에가 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유리창에 성에가 낄 정도의 온도면 한파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영하 1, 2도도 한파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강 한파일 때는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 9도라고 제가 노트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밖의 온도가 영하 9도일 때 이 유리창에 성에가 끼고 살얼음이라고 하죠. 그 성에가 얼어서 하얗게 이렇게 얼음이 어는 그런 정도의 온도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면 유리창 문을 딱 닫아서 유리창에 살얼음이 끼지 않는 온도라면 베란다 안에서 요 다육이들은요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 성에가 끼를 정도의 추위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 방수포 이런 거 있죠. 신문 박스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기만 차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이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들은 충분히 관리가 되고 또 밖에서 이렇게 예뻐진 외모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식물등을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색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웃자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병충해도 훨씬 덜합니다. 겨울에가. 그래서 여름나기보다 겨울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초보마님들은 그래도 다육이들이 추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사람이 추워요. 저도 오늘 패딩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요. 손끝이 시려울 정도로 춥습니다. 지금 베란다 그랬는데도 현재 온도가 보세요. 7도에 7도. 어제보다 조금 춥네요. 어제는 9도 정도 됐건데 오늘은 7도 정도 돼요. 근데 이 창문을 어제 밤에 제가 이만큼 한 10cm 정도 양쪽으로 열어놓고 잤어요. 열어놓고 자서 새벽에 나오니까 베란다 온도가 창문을 이만큼 닫은 상태에서 온도가 8도더라고요. 그러니 8도면 다육이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온도예요. 5도 이상으로만 관리를 하시면 된다 했는데 사실은 저같이 다육이들이 오래되고 묵둥이고 또 여기에서 적응이 된 아이들은 영상이면 괜찮아요. 베란다 창문을 닫아서 여기가 영상을 유지를 하면 다육이들은 베란다에서 충분히 견딥니다. 그리고 그 이쁜 외모도요 유지를 해요. 꼭 식물등이 없어도. 그게 왜 그러냐면 춥게 관리하면 이 아이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얼음 땡하고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웬만큼 색깔을 유지를 합니다. 춥게 관리하면은요. 그런데 다육이들이 춥고 얼을까봐 따뜻하게 관리하잖아요. 보통 8도에서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다육이들이 물도 빠지고 얘네들이 성장을 해요. 따뜻해서. 성장을 해서 웃자라기도 하고 물도 빠지고 아주 못생겨져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라도 좀 춥게 관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초보마님들을 위해서 이제 웬만큼 다 아세요. 요즘은 정보들이 워낙 많고 빠르니까 다 아시는데 그래도 어제 노파심에 거실로 드리면 어떨까요 하는 그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로 거실로 드리지 마세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실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육이 생활을 하다가 이 베란다 안에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하엽지고 물을 줘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란다 안이 어쨌든 다육이는 안 춥다 하더라도 사람한테는 굉장히 추운 공간이에요. 우풍이 더더구나 있는 베란다는
사람도 아이 추워 할 정도로 추운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견뎌요. 근데 물을 줘야 되고 추운 공간이고 할 때 그런 때는 잠깐 안으로 들여서 방으로 들이긴 들이시되 물을 주고 나서 하루 이틀 그 수분기가 이 아이들이 습수를 하고 화분 속 흙에 수분기가 보시락보시락 마를 정도 되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와야 돼서 예전 같으면 실내 안으로 절대 들이지 마세요. 무조건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요. 식물등도 사용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안으로 잠깐 갔다가 2, 3일 물관수하고 다시 나오고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오래 두지 마시라고. 거실에 들어가더라도 오랫동안 두면 다육이는 이 수영이 망가져 버려요. 물도 빠지고 웃자람 때문에 견뎌내질 못합니다.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풀떼기처럼 웃자라요. 그래서 초보마님들은 절대로 요 밖에 있는 아이들이 요 베란다 안에는 들어와도 실내로는 가급적이면 물관수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 겨울 나기를 하기 위해서 실내로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나는 이 베란다가 없어요. 확장형이에요. 요즘 아파트는 확장형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베란다가 요즘은 거의 한동안 베란다를 없애고 건축을 짓고 했던 시대가 있어가지고 확장형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너무 잘 키우세요. 정말 예쁘게 이 틈새 베란다하고 바깥 공기하고 확장형 베란다 안쪽에 창틀 사이에서 조그맣게 틈새 선반 해가지고 진짜 너무 이쁘게 잘 키우더라고요. 뭐 그렇게 확장형인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빛이 있는 이 식물등을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식물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대한 자연 햇빛이 들어오는 장소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여닫아서 이 아이들을 바람을 쐴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고 또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택에 베란다가 있다면 또 괜찮긴 한데 주택에 딸린 베란다는 사실 난방이 안 되고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훨씬 추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난방을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뭐 온열기를 쓴다든가 요 식물등을 전체 써주는 것도요. 한 온도 관리가 뭐 1, 2도 정도는 조절이 돼요. 조금 따뜻해요. 이것도 꺼놓으면 온도가 한 1, 2도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택에 베란다가 없다면 이제 안 쓰는 작은 방 뭐 이런 요즘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좀 빈 방이 하나씩 있죠. 그런 작은 방 아니면 그 실내로 들어오는 공간의 계단 또 창고 이런 데를 활용하죠. 사면이 막혀 있는데 공기순환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장소에다가 최대한 실내로 들어올 때는 춥게 우리 집에서 가장 추운 장소 이런 데를 찾으셔가지고 다육이를 겨울 동안 그래도 한 2달 반 뭐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 2달 반 동안 최대한 춥게 관리를 해야 이 아이들이 웃자라지 않고 색감도 좀 덜 빼고 자기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얼음 땡 하고 일부러 예전에는요. 춥게 관리해서 우리 고수님들은 옛날에 이 식물등이 어디 있어요. 식물등도 없고 베란다도 솔직히 많이 없어서 주택에서 매니아님들이 많이 키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식물등이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우스식으로 가벽 같은 거를 설치하거나 또 뭐 난로 같은 것도 피우겠죠. 그렇게 해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도 최대한 춥게 관리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다육이는 따뜻하게 관리하면 수영이 망가지고 물 빼고 웃자라고 하기 때문에 춥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육이들을 인위적으로 잠을 재우기 위해서예요. 제가 동형다육, 하형다육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형도 그렇고 동형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휴면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춥게 관리하는 게 얼지 않을 만큼 춥게 해요. 그렇게 춥게 관리를 해야 이 아이들이 수영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그나마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하우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하우스 바닥에다가 그 얼음 주머니를 깔아 놓을 정도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물 뿌려주는 거. 겨울에 조금 따뜻한 날씨가 돼서 좀 온도가 올라간다 하면 바닥에 일부러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춰주고 이런 작업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다육이들의 수영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춥게 관리합니다. 근데 지금의 베란다는요, 굉장히 따뜻한 곳이에요. 베란다 안에서 글쎄요, 최강 한파 영하로 떨어지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깜빡 잊어버리면 얼어요. 그런데 창문이 꽉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구옥에 우통이 심한 베란다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얼지 않아요. 얼지 않아서 이 베란다 안에서가 다육이 관리할 때는 겨울나기에는 주택이나 옥상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좋은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제가 이례적으로 올해는 조금 더 춥게 조금 노숙을 더 연장시켜서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물이 안 들어서 단순히 물이 안 들어서예요. 물이 아마 빨갛게 들었다고 한다면 저도 지금 하나씩 드릴 생각인데 저렇게 아직도 물이 1도 안 들고 이 물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물이 안 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요거 춥스가 여름에 진짜 못 나져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놓고 저 아래 미니 거리대에다가 관리를 했더니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야, 이 아이가 안 보는 사이에 통통해지고 많이 커졌네요. 근데 물이 1도 안 들었죠. 저 밑에는 해가 안 들으니까 물이 이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똑같이 노숙을 해도 이 춥잖아요. 얘가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물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물이 들으려면 햇빛과 기온차, 춥게 관리하는 거, 요거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햇빛이 부족해서 웃자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물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수연이를 전부 빼가지고 안으로 들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였지만 그 아이를 다시 내놓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차피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햇빛 좀 보라고 춥스를 안 보는 사이에 아주 엄청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놨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얼굴보다 2배는 커져야 돼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정도였어요. 레티지아도 조금은 물이 들긴 들었는데 작년만 하려면 진짜 어림도 없어요. 작년에 요 레티지아 가지고 진짜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얘는 레티지아도 아니고 매직젠 골드예요. 노란빛이 1도 안 나오네요. 다른 곳은 노란빛이 나오는 곳도 있던데 저희 베란다가 유독에 물이 오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물을 들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말하자면 춥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숙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하는 것뿐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야 안쪽에 들어와도 이 빛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숙을 조금 더 강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강하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요맘때 요 정도 온도는 다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했는데 확연한 차이는 올해 이상하게 물이 안 든다는 거. 이상해요. 기온차도 충분하고 햇빛도 충분한데 왜 물이 안 들까요? 아이고야, 살구미 임금만 핑크색. 얘도 이 바깥쪽으로 노랗게, 이 살구미 임금도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것도 있지만 세종대학에 가니까요 금이 많아가지고 노랗게 물이 드는 모습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붉은 별이 물이 조금 더 들어온 것 같은가요? 매일 보니까 저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요 거리대 아이들을 대충 정리해서 키핑장으로 반 정도 옮기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들어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키 낮은 아이를 저 춥스 꺼내기 전에 낮은 아이를 한번 내놔보려고 넣어놓더니 폭 파묻혀가지고 못 내놓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꺼냈어요. 여기는 전부 키가 큰 아이들이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제 저 바깥쪽 벽 쪽으로 쭈르륵 일렬로 세워야 되는데 저기 있는 창, 키 짧은 아이들 있죠? 이제 그거를 전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창이 절반 이상, 제가 재작년에는 창이 전부 우익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창이 한 절반 이상 내려왔고 올해는 이제 완전히 창들은 다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색이 밑으로 요 한 칸을 내려와도요 빠져요. 색이 빠집니다. 밑에도 똑같이 식물 생장등을 켜줬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자연광이 들어와요. 근데 요 밑에 선반은 자연광이 없고 오로지 식물 생장등으로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생장등을 써도요, 또 겨울에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도 이 자연광을 쐴 수 있는 장소가 다육이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장소랍니다. 그래서 이 식물 생장등하고 자연광의 그
빛의 광의 크기를 따져본다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저 식물등이 그냥 유지만 하고 색감 들어와서 그냥 유지만 하는 것도 그 정도도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자연광을 쐬면은요 오히려 색감도 더 들고요, 더 이뻐지고 베란다 안에서도 요렇게, 아이고 요거 이쁘죠? 화조랍니다. 요게 뿌리를 화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장형이든 베란다든 자연광을 조금이라도 쐴 수 있는 장소, 거기다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장소, 그런 장소에서 겨울나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해돋이가 물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도 조금 덜 들은 아이를 데려왔는데 물이 많이 들었고, 요거 보라공주 스페셜이랍니다. 이거 생장점에 아주 핑크색으로 연하게 들어온 모습이 아주 이쁘네요. 요 백장미는 어저께 선반 꼭대기 올라갔다가 다시 나왔고, 로사로아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요. 얘를 내놨어요. 제이드 글로가 색깔이 예뻐가지고 얘는 또 추위를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내놨고 그렇게 했답니다. 아직 거리대는 오늘도 신문지 잎을 덮고 그냥 그대로 지낼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그 햇빛이 아까워서 조금이라도 자연광을 쐬어준 다음에 조금 다지고 색감 들이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영하 2도에서 밑으로, 저는 3, 4도, 영하 3도, 4도 이때쯤 되면 다육이를 들이거든요. 그때쯤에서 이제 차츰 들여서 안쪽에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베란다에서만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키핑장으로 많이 옮겨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옮겨가지고 다음 주에는 대대적인 이동 작업 이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카메라를 안 들려다가 또 실내로 들인다는 말에 제가 놀래서 잠깐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예쁜 아이를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싶어요. 요거는 이게 이쁘죠. 엄청 통통하니 유지를 잘한답니다. 퍼플 샴페인. 이 샴페인은요, 물이 들으면 이 퍼플 샴페인이나 화이트 샴페인이나 그런 아이들하고 색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묵으면 이렇게 차이가 없고, 프릴 수연을 제가 여기다 놨어요. 이제 키 큰 아이들이 이제 위쪽으로 쪼르륵 들어와야 돼요. 쪼르륵 들어와야 되는데 신입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를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될지 저도 그거를 한참 고민을 해야 된답니다. 저 춘맹도 이제 많이 이뻐져서, 얘는 제가 미안해가지고 키핑장을 못 보냈는데요. 오히려 지금 많이 이뻐졌어요. 입장도 채우고. 그런데 키핑장으로 올 겨울은 좀 보내야 될까 싶고, 저기 있는 염자도 그냥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키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선별해서 키핑장으로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보낼 생각을 하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색감이 들에 안 든 해도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가 최고로 다육이가 좋아하는 장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도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어제만큼 추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더라고요. 영하 2도, 똑같이 2도인데요. 그 2도의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냥 깡노숙을 하셨다 하더라도 신문지입을 살짝 덮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마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